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을 열며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안군 영목항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가세로 태안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고속버스 특송 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은밀히 받아 챙긴 뒤 팔아치우거나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유통한 총책은 대전 지역 마약 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했고 필로폰 투약자 가운데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한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고속버스 탁송화물 상자를 전달받더니 호련히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71살 A씨로 가져간 화물 속엔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대전 지역 마약의 대부분은 이 남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대구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마약 총책으로부터 해외에서 상업 선박을 통해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한 번에 3에서 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10에서 20g씩 공급받을 때마다 자신이 따로 확보해둔 단골 고객들에게 연락해 은밀하게 필로폰을 팔아넘겼습니다. 마약 투약자 가운데는 충북 지역의 현직 요양병원 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마약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시 중구의 한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을 붙잡은 뒤 한 달간의 집중 수사를 벌여 총책과 투약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람 가운데는 전과 18범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경찰은 대전 총책 A씨와 마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한 공급책, 투약자 등 6명을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가 3억 2,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2.41g과 주사기도 압수했습니다. 피의자는 마약으로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모든 행적 등을 다 수사를 하면서 직전에 마약을 공급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고,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를 살피면서 김해와 부산 등 타 지역 총책을 뒤쫓는 등 마약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한적한 서해 관광지였던 태안에서 요즘 산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치유센터 같은 해양산업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인데요. 태안을 넘어 충남 서해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북해 연안을 따라 터빈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영국은 현재 국가전력의 13%, 2030년은 3분의 1이 목표일 만큼 세계 해상풍력의 최강자입니다. 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관련 산업과 관광으로 부를 일구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영국을 모델로 청정에너지인 해상풍력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반도 주변 5곳에 집적화단지를 설치해 2기가와트를 생산할 계획으로 최근 전기사업 허가를 따냈고 2026년부터는 한 곳씩 순차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5곳 모두 정상 가동되면 세수는 한 해 600억 원이 거치고 전체 주민들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이익 공유가 제시됐습니다. 물론 건설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전제지만 성공하면 국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태안반도가 가진 갯벌과 피트 등 천혜의 자원을 토대로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해양치유센터도 내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태안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고 해양치유, 해상풍력, 또 가라린만의 교량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태안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주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송림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안면도는 관광시설이 속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낙조로 유명한 꽃제해수욕장은 주변이 말끔히 새 단장됐고 영목항에는 전망대가 들어서 서해 쪽빛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30년을 끌어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본 궤도에 올라 콘도와 골프장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2002년과 2009년 각각 400만 인파를 불러 모은 세계꽃 박람회도 2026년 다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안면도가 세계 속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람회가 연락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광 태안의 메카로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지역 주민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인 태안반도와 아름다운 섬 안면도, 한적한 바다 관광지를 벗어나 국내 관광과 해양산업의 메카를 향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가세로 태안군수 나와 계십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세로입니다. 이 태안의 최남단인 이 영목항에 멋진 이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저도 방송 전에 잠시 올라가서 이 서해안의 이 멋있는 일몰을 감상하고 내려왔는데요. 이 전망대가 최근에 그 태안 건축문화 대상 공모 결과 가장 아름다운 공공 건물로 또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곳 영목항에 이런 전망대를 짓게 된 이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은 우리 대한민국 서해상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면도 영목항은 우리 태안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에 풍요와 융성과 또 희망의 멋진 돛대를 올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서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터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전망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형이 좀 밋밋하고 그래서 해당어를 청상화할 수 있는 감각적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시켜봤고요. 올라가서 보시면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사면 다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높이를 견주어 보면은 아파트 약 한 22층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우리 태안반도의 남단 관문에 위치해서 우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로도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루에 약 한 2,5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목항 전망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도 참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영목항 전망대 외에도 태안에서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관광지 있을까요? 태안에서 가보실 곳은 너무 많죠. 우선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고남의 패총박물관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조 일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꼬치 해수욕장과 바로 인근에 안면성이 울창이 드리워진 안면도 휴양림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백사장의 항구 그리고 길을 건너면은 몽산포, 만리포 여러 가지 해안과 바다 그리고 항과 포가 이어져 있는 그야말로 태안 반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풍광과 수려한 경치가 즐비하죠. 네.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7월 1일부터는 뭐 만리포, 꽃지, 몽산포를 비롯해서 이 태안 지역의 27개 해수욕장들이 다 이제 일제히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종식된 이후에 네. 처음 맞는 또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남다른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 1년에 약 한 1,20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1,700만 명이 오셨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을 최대한 특색을 살리면서 우리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하고 또 4년 만에 야간 개장을 합니다.
단순한 야간 개장이 아니고 바스킹도 할 수 있고 또 차 없는 거리에서 각종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9번째 맞이하는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몽산포 또는 꽃지, 하간포 각 해수욕장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우리 태안은 전국에서 울산과 함께 금년도에 친화동물, 반려 친화동물이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같은 태안군 발전 산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교통망 확충 같은 계획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안은 충청남도와 정부와 함께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자 약 1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전력을 생산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함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살리는 것은 우리 태안에서는 해상풍력밖에 없다라고 그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해양치유 단지도 지금 준비를 박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태안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태안이 다 좋은데 접근성이 약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와 철도도 연결을 시켜야 하고 또 이것도 국가에서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가로림만을 이어내는 교량, 즉 국도 38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경렬 비열대도 국가가 현재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태안의 섬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광 가치도 높이고 또 국토의 영토의 시대적 지배도 가능하고 어업의 전진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런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예정대로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이 태안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특히 올 여름엔 역대급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들이 긴장감 속에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과 함께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식 차수판도 빌려주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던 대전 정림동 아파트 침수 사태. 올 여름에도 당시와 같은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준설 차량이 도로 옆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 토사나 낙엽, 쓰레기가 쌓이면 적은 양에 비해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펌프장에 유입되는 이물질로 인한 막힘 상이라든지 관로에 대한 용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7명이 숨진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이동식 차수판 대여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차수판은 지하 공간에 빗물이 들어올 경우 막는 역할을 하는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로 차수판을 빌려준 뒤 장마철이 지나면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무료로 빌려드리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빌려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제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충청 내륙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25일을 전후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장마철 강수량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시민들도 평소 동네 주변 배수로에 막힘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대표 축제인 서천 한산 모시문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한산 모시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모시문화제는 1500년 한산 모시, 이음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모시 제작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비롯해 전국 어린이 모시 동요대회, 한산 모시 바람음악회, 한산 모시배 마라톤 대회가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한산 소곡주를 비롯해 모시떡과 모신잎 젓갈 등 다양한 특산품이 판매되며 한산 모시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에서 2023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2027 충청권 세계학예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충청권 4개 시도에 대한 체육회 관계자가 조직위원회 설립을 내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어제 대한체육회가 전달한 체육인 결의문과 관련해 학예 유대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충청권 4개 시도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유감스럽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인선에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성명을 내고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560만 충청인의 바람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 조직위 설립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연 지역 택시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역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이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3,300원인 기본 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대전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연료비 상승 등 기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요금 4,30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폭은 오는 20일 대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전 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검찰은 점장과 안전관리 담당자, 방제 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과 현대백화점, 하청업체 등 법인 2곳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주차돼 있던 화물차 머플러의 열이 방치된 종이 상자로 튀어 시작됐고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역들과 달리 원자력 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은 전무한 대전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원자력 시설 주변 방사능 방제와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와 복지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대전시는 14만 5천 명 서명을 목표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스포츠 경기장과 축제장 등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일주일간 6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대전시 전세 피해 지원 TF팀이 어제까지 1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시민 60여 명이 피해를 접수했고 피해 금액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전시는 피해 시민들이 경매와 공매 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접수한 서류를 국토부로 보내는 한편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도 신속하게 발급할 예정입니다.